자,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현장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 강의 오랜만에 진행하는데 현장 강의 제목이 찌키특강, 그지? 제목부터 벌써 MSG가 팍팍 느껴지는, 뭔가 야매스러움이 느껴지는 강의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 강의 촬영 기준으로 올해 11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동안 이제 막판에 말로, 현장에서 말로 이렇게 좀 전달을 조금 해줬던 것들을 이번에는 아예 그래도 좀 그냥 찍기, 그런 뭔가 좀 너무 야매스러우니까 guessing, guessing이 영어로 무슨 뜻이지? 찍기죠, 그지? 찍는 걸 영어로 guess라고 하는 거야. guessing based on statistics. 자, statistics 하게 되면 뜻이 뭘까? 써져 있잖아. 통계학을 영어로 statistics라고 합니다. 그래서 GBS, EBS 말고요. GBS, 이런 이름 참 잘 만들죠. 그래서 GBS 강의 찍기 특강 그러면 조금 너무 야매스러워서 GBS 특강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나름 합리적인데, 자, 이 강의를 예, 대상은 극과 극의 대상 친구들입니다. 최상위권, 그러니까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그리고 1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 친구들의 마지막 검토용이고요. 지금부터 해주는 강의는. 혹은 지금 막 2등급, 3등급만 나와도 행복한, 지금은 4, 5등급, 3, 4등급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또 기적과도 같은 뭔가 막판, 그지? 이렇게 샥 해가지고 쫙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꼼수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적인 것 플러스 통계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영어적인 걸 바탕으로 뭔가 점수를 확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야매스러운 강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제가 오픈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오픈을 안 할 거고요. 당연히 조금 지나서 오픈할 건데, 아마 오픈이 되자마자 싫어요가 많이 눌릴 겁니다. 확신컨대 싫어요는 강사들이 찍는 걸 거예요. 선생님 그 유튜브 채널에 3, 40대 그게 분석이 되거든. 연령층이 3, 40대 남성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 30%쯤이 돼요. 학생은 아니겠지, 그지? 3, 40대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그지? 그래서 수많은 강사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당장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영어적인 건 조금 적어. 오늘 사설이 길지. 왜냐면 이걸 카메라 켜고 하려니까 나도 좀 부담스럽거든. 아이가 앞을 달릴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지? 자, 한 페이지 바로 넘겨보면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통계를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통계 수치는요, 2013년도부터 자 2017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2016년도 11월에 치러진 수능까지 45문제로 고정이 된 그 해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50문제 세트였어요. 자, 45문제로 고정이 된 그 이후에 선택지별 정답률 분포를 쫙 했는데, 일단 사실은 선택지마다 몇 개씩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사실 합리적이야. 45문제니까 9개씩. 그런데 2013, 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학에서, 자 그건 오늘 또 뒤에 이어지는 수학 특강에서 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수학은 문항수가, 객관식 문항수가 몇 개뿐이 안 돼? 21개뿐이 안 돼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느 정도만 맞추고 찍어서 맞춰버리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지니까 이 교과평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13년도부터 요 나온 이 수능 영어 시험지는 9개씩 딱 맞추진 않았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최저 몇 개에서 10개에서 최고 몇 개까지,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최저 8개에서 최고 몇 개까지? 10개까지. 전반적인 스펙트럼을 보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뭐 80, 전년도 같은 경우는 12개, 91, 82개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나 예외는 15년도 수능 7개, 11개 있었던 1, 2번이 좀 이렇게 편차가 있었던 요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모든 수능에서 최저 8개, 많게는 10개 정도까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 5문제를 모르겠어. 애매해. 시간이 없어. 그럼 여러분이 부족한 선택지 번호를 보고 여기서 2번이 모자라다. 2번이 한 5개밖에 안 돼. 그러면 2번을 5문제로 쫙 찍는 게 합리적이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가 찍으면 틀리는 거야. 보여주세요. 그렇게 찍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찍는 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찍는 건 문항 유형마다 선택지 배분이 똑같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수학은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수학은 미분은 3번이 주로 나오고 뭐 극한은 5번이 주로 나오고 이런 거 있어? 없지. 랜덤이지. 그러니까 한 번으로 밀어버리는 게 맞아요.
골라가면서 찍지 마. 골라가면서 틀리니까. 그래도 수학적으로 계산은 또 뒤에서 해주실 겁니다. 나는 못하니까 확률 통계 계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얘기가 좀 달라요. 자, 일단 여기 도표에 없는 듣기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듣기는 1번부터 5번까지 배분이 똑같았어요. 거의 비슷해서 똑같이 났고 아주 균등했습니다. 한 10년치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듣기는 행여나 모르겠으면 한 번호로 미는 게 맞아. 써놔. 이것도 헷갈리니까. 듣기는 써놔. 듣기는 모르겠으면 한 번호로 밀어라. 듣기는 한 번호로 밀어. 다시 한번 듣기는 왜 한 번호로 밀어도 돼? 1번부터 5번까지 배분이 뭐하니까? 똑같으니까요. 알겠지? 근데 이 얘기하자고 선생님 뭐 찍기 특강 이런 거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표입니다.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이 유형별이란 말이에요. 자, 보자. 일단 출제위원들의 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두 줄만 읽고 정답 나오는 걸 지양할까 지향할까? 지양 하겠죠. 이 둘의 차이는 알고 있지, 그지? 싫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두 줄만 읽고 답이 안 나오는 문제, 답이 나오면 안 되는 문제들은 선택지를 어디로 배치를 많이 하겠니? 뒤로 많이 배치를 할 거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 대표적인 문제가 여기 무관한 문장, 도표, 내용 일치, 불일치, 어법, 어휘 문제예요. 생각해봐. 무관한 문장, 무관한 문장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도표 문제 같은 경우 1번이 답이면 곤란하겠지. 한 줄만 읽고 답이 쭉 나와버릴 테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정답이 몇 번에 배치가 많이 됐어? 3, 4번에, 4, 5번에. 그런데 이것도 바로 2017학년도 전년도 수능에 그것도 3번, 그리고 16학년도 수능에 3번. 그러니까 연속 2회 연속 수능에서 정답이 도표 몇 번 연속 나왔어? 3번이 2번 연속 나왔어. 이것 좀 맞추려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3번도 몇 번에 불과했던 거야? 한 번에 불과했던 거야. 3번도.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몇 번이 많아? 4, 5번이 많아요. 물론 누가 도표 문제를 찍어? 장애인이야? 이걸 활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풀면 돼? 도표는 우리 다 알잖아. 선생님 수업 쭉 들어왔으니까. 도표는 무슨 주행해야 돼? 정주행, 역주행. 역주행해야지. 그게 정답을 찾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2번이 한 번일 때도 있어. 알겠지? 그때는 나 때문에 문제를 더 천천히 풀게 된 거겠지? 와서 멱살 잡으라고 그럴 때는 돼지야 너 때문에 10초 더 썼잖아. 그럼 내가 뭐라 그럴 줄 알아? 미안해. 그러겠지? 할 말이 없으니까.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압도적으로 4, 5번이 많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몇 번부터 보자? 5번부터 보자. 그럼 내용 일치, 불일치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지를 5번부터 거슬러 올라가시면 된다고요. 선생님 왜 그런 거 지난번부터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는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 어법도 밑줄형으로 나왔을 때는 1, 2번을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지양하죠. 느껴지지 이유는? 한 줄만 읽고 답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주로 정답 몇 번의 배치가 많이 됐어? 3, 4, 5번의 배치가 많이 됐지. 어휘 밑줄형도 마찬가지고 어휘 밑줄형은 더 했네. 4, 5번에. 그리고 어휘 선택형은 좀 이따 문제 풀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얘도 별표 좀 하나 쳐놓고요. 그러면 사실은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만 듣고 보면 사실 특별한 거 없다? 별로 특별한 거 없어. 이 정도 얘기? 사실 지금 인강을 보고 있는 다른 강사분이 계시다면 그지? 다 알겠지만 이 정도 얘기는 강사라면 다 알아요. 선생님이 한 건 그냥 정확하게 통계까지 낸 것 정도야. 내가 한 건. 그러니까 느낌으로 가지고 있던 걸 좀 더 수채화 시킨 거지. 근데 이 얘기 하려고 너희들 오늘 다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봐. 아까 첫 번째 도표를 머릿속에 떠올려. 머릿속에 떠올릴 필요 없이 보면 되죠. 첫 번째 도표 다시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분명히 정답의 배치는 어땠어? 균등했지. 그런데 다시 이쪽 유형들은 정답이 3, 4, 5번의 배치가 많이 됐지. 그럼 상식적으로 어느 유형들은 1, 2번의 배치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겠네? 그게 바로 후반부 문제들이야. 그게 바로 후반부 문제들이야. 근데 후반부 문제들 중에서도 초반에 배치를 할 수 없는 게 있어. 내용 문제. 그렇잖아. 한 줄 읽으면 답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22회 내용 장문 내용 문제를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9번이 22회 가운데서 19번 거의 한 80% 이상이지 내용 일치 문제가 몇 번에 배치가 됐어? 정답이 4, 5번.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가 까다로워하는 장문의 무슨 문제가? 빈칸 문제 정답이 몇 번에 11번? 1번에 11번. 왜 메꿔야 되니까. 메꿔야지 어떻게든.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네. 아 풀어. 다시 한번. 전제는 풀어. 푸는데 장문 빈칸은 모르겠으면 몇 번으로 찍어? 1번으로 찍는 거야. 알겠지? 라고 하면 또 80점짜리 풀이 방법입니다. 100점짜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1번이 정답일 확률이 90%가 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이냐? 바로 여기에 없는 빈칸에 대한 얘기예요. 화면 이쪽 잡아주세요. 빈칸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조사를 참 많이 했어요. 빈칸 추론 문제가 이제 쫙 출제가 됐을 때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아까도 얘기했지? 저쪽 쉬운 문제들은 4, 5번, 3, 4, 5번에 정답이 배치가 많이 됐어서 특히 4, 5번에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있던 빈칸 추론 문제는 어떻게 됐냐? 1, 2, 3번으로 6.5, 65% 정도가 그 다음에 4, 5번 정도로 35% 정도가 답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풀어. 다시 얘기합니다. 아 풀어야지 당연히. 뭐 영어 이거 안 풀고 어떻게 풀어. 근데 찍어야 돼. 그 상황에 1, 2, 3번의 배치가 더 많이 됐었다고. 이 정도는 알아두라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해봤어. 선생님이 자료조사를. 빈칸 문제 정답이 1, 2번에 있을 때 장문의 정답을 봤더니 1, 2번이 아니더라고. 그럼 거꾸로 다시 35%에 해당되는 빈칸 추론 정답이 몇 번으로 배치가 많이 될 때? 4, 5번으로 배치가 많이 될 때 다시 90% 이상의 확률로, 그러니까 11번 중에서 10번이 11번 중에서 10번이 빈칸이 몇 번이 답이어서 장문 빈칸이 1번이 답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거의 90%가 넘는 찍기 확률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만 이번까지만 얘기할게요. 기본적으로 뭐 하라고? 풀어. 근데 오늘은 지금 뭐 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야? 찍는 상황에 대한, 정말 합리적으로 찍는 것에 대한 얘기라고. 상상해봐. 올해 수능 보는 날 이거 41번 2번에 배치되는 문제인데 어떤 상황이야?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제이가 뭐라 그랬지? 잠깐 빈칸은 몇 번 찍으라 그랬더라. 이런 상황 아니야. 답안지 안 바꿔줍니다. 여기 재수생 앉아있지만 재수생 경험해봤잖아. 그 말 들었을 때 막 두근두근거려? 아니지. 막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지? 재수생만 느낄 수 있는 그 공포죠. 답안지 안 바꿔줍니다. 이제 이제 1분 지나면 부정행위에요. 뭐 이런 말 하면 그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옆에서 막 쫙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 요렇게 찍으시라고. 알겠지?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최대한 빨리 푸는 연습들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또 이 선택지 패턴을 가지고 풀만한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를 잠깐 쫙 넘겨줄래요? 쫙 넘겨주세요. 어휘 문제까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선택지 패턴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어휘 문제입니다. 쭉 넘겨주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네,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2006년도 어휘 문제입니다. 하나 더. 네, 여기입니다. 앞에. 자, 자료 가지고 있는 거 6월 모의평가 29번 문제 잠깐 펴볼래요? 거기 보면 QR코드 다 들어가 있죠? 그지? 그러니까 정석 해설 강의는 다 찍어놨어요. 제가 정석을 확인하십시오. 알겠지?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막 1등급은커녕 지금 2, 3등급만 나와도 행복한 그 친구들, 어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단어가 잘 안 돼서 너무 힘든 그 친구들, 혹은 시간이 너무 모자란 그 친구들을 위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다시 화면 이쪽 좀 잡아주세요. 자, 우리는 자료를 잠깐 볼게요. 거기 잠깐 펴놓기만 하시고요. 자료 잠깐만 거기 살짝 접어놓고 다시 껍딱 뒤에 잠깐 자료 좀 펴보세요. 통계 자료 좀 잠깐 봐보십시오. 거기 통계 자료 보면 어휘 문제는 선생님 아까 선택형 문제 별표를 쳤는데 이상한 숫자가 써져 있죠. 무슨 숫자가 써져 있니? 3, 3, 3, 3, 5, 그 다음에 3, 3, 2, 9, 그리고 3, 2, 3, 6. 이거 많이 풀어본 애들은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알 텐데, 많이 찍어본 애들은 벌써 입가에 미소가 이 사람이 뭔가 조사했구나. 아직도 뭐해요 하는 친구들은 네, 다시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화면 좀 넘겨주세요. 우리가 선택지 구성을 볼 때 A번에서 둘 중에 하나, B번에서 둘 중에 하나, C번에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만들지만 선택지 구성을 그러니까 3대2로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지? 그러면 우리 수학 해봤으니까 여기서 3개일 때, 여기서 2개일 때, 여기서 뭐 2개일 때, 3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이렇게 조합을 나눠보면 총 8번의 조합이 나와요. 그지? 그래서 그 조합의 횟수를 세본 거야. 누가? 내가.
엄청난 게 답만 찾은 게 아니라 그럼 조합도 한번 세보자. 하는 게 끝까지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그러면서 내가 통계의 끝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다 세봤어요. 조합을.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일단 A번 선택지는 자 지금까지 20회 모의고사 중에서 지난 20번의 모의고사 중에서 3대 2로 갈렸을 때 이쪽으로 가는 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0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번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넣고 읽기만 해. 그러니까 좀 이따 이거 문제 풀어줄 텐데 여기 있는 preset하고 self-selected 중에 그냥 뭐 놓고 읽어보시라고요. self-selected 놓고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날 믿지 말고 뭘 믿으면 돼? 통계를 믿으시면 돼요. 알겠지? 그런 다음 잠깐 조금 봐. 그런 다음 그러니까 2로 출발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셋둘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무슨 문제에 국한된 얘기야 지금? 어휘 문제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찍어야 되는 그 상황에 어휘를 모르겠어 찍어야 되는 그 상황에 그런데 조합이 하나 빠진 게 있지. 3, 2, 2 조합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빵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첫 번째 거는 전부 다 3개 쪽이 정답이었고 두 번째 거는 3개 쪽이 정답일 수도 있고 2개 쪽이 정답일 수도 있어. 근데 3개 쪽이 정답일 때는 다시 마지막 C번이 3개일 때 2개일 때로 나눠줘서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B와 C는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B가 정답이 2개 쪽일 때 있지. 100% 3개 쪽, C가 3개 쪽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건 수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3, 2, 2 조합이 선택지상에 안 나와. 이건 너네가 나중에 수학생한테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야. 어휘 문제는 A번은 넣고 읽기만 해라. 날 믿지 말고 뭘 믿으면 된다? 통계를 믿으면 된다. 3개 쪽 놓고 출발해라. 그 다음 B번은 푸셔야 된다. 그러니까 B번 못 풀면 끝이야. 근데 B번이 3개 쪽이 답일 때는 C번까지 풀어야 돼. 그건 답 없어. 그러니까 B, C를 읽어야 되는데 B번이 몇 개 쪽이 정답일 때는 2개 쪽이 정답일 때는 그걸로 끝. The end. 알겠습니까? 되니? 그러면 이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풀 문제가 2016학년도에 치러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볼게요. A번 선택지 바로 여기 자 갑니다. 넘겨주세요. self-selected 여기 보면서 읽어보시면 되죠. 뭐 너네가 읽어봐. 오늘 특강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훅 하는 게 좋잖아, 그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B번으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B번 갑니다. 자 B번이 이걸 고르라네. 아마도 그들이 그러니까 선택지 단어 모르면 끝이야. 그걸로 끝? 이건 답 없어. 이건 풀어야지. 이 정도는 알지? automatically 뭐지? 자동적으로. 자 좋아. 그다음에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뭐 운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자동적으로 운동을 했는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영어는 무슨 형의 구조? 직선형의 구조니까 다음 문장을 봤더니 형광펜 instinctivelly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instinctively 우리가 다 아는 단어인가요? 이거 모르면 또 어려워요. 뜻이 뭐지? 본능적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단어를 끝까지 외우라고. 그럼 얘들아 본능적인 건 내가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내 본능이야? 아니면 의도치 않게 그냥 막 하는 게 본능이야? 막 하는 게 의도치 않은 거지. 그러니까 정답 뭐가 되는 거야? automatically. 그런데 어라? 어머? automatically가 몇 개입니까? 2개네. 그걸로 선택지가 볼까? 정답 그냥 몇 번? 5번. 끝. 근데 정답률 봐봐. 와, 몇 프로? 42%. 왜? C번이 어려웠거든. C번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C번에서 많이 갈렸어. 선생님 정석 해설 강의 다 찍어놨습니다. 정석 해설 강의 보면 A번, B번, C번 참 열심히 푸는데 이제 이거 알고 그 강의 보잖아. 그럼 나 되게 안쓰러워 보인다. 되게 안쓰러워 보여. 막 저거 정답. 그러니까 왜 수학 문제도 풀 때 보면 훨씬 더 쉬운 방법인데 선생님이 어렵게 푸는 거 보면 보면서도 이렇게 하면 답인데 왜 저러고 있지? 이런 느낌 있지. 그 느낌이 들 거예요. 알겠지? 열심히 찍었으니까 봐. 선생님 이거 왜 지난번부터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공부해야지. 이거 안 하면 네가 consistency나 variation이라는 단어 외워 안 해요? 안 외운단 말이야. 알겠니? 그런데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막 분신사바 이렇게 해서라도 막 온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아서라도 찍어서 등급만 나오면 장땡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자 영어란 말이야 필요 없어. 그냥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는 거서 합리적으로 높은 확률을 내가 다 조사했으니까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다음 자 넘겨볼게요. 이번에는 그 9월에 치러진 모의고사 어휘 선택형 문제입니다. A번부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자료집은 뒷페이지 넘기시면 9월 자료가 있습니다.
앞에 있게 6월 거고 뒷페이지 넘기시면 9월 거 있어요. 갑니다. 잠깐 앞 화면 보여주세요. 자, 선택지를 봤더니 그러니까 어휘 문제는 이렇게 A번 선택지를 자꾸 보는 연습을 자꾸 드려. 알겠지? A번은 주로 다시 한번 A번 선택지가 이렇게 3과 2로 나누어졌을 때 이건 통계적인 거. 알겠지? 지난 20여 회의 모의고사에서 단 한 차례도 거스르지 않고. 알겠지? 그리고 그 전까지 스펙트럼을 넓혀봐도 단 한 차례도 거스르지 않고 정답은 몇 개 쪽으로 갔다? 3개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단축하셔도 된다고요. 알겠지? 그럼 이거 놓고 읽어는 봐야 돼. 읽어는 봐. 말도 안 되면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럼 확인해야 되겠지. 예외적인 한 번일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놓고 읽어는 봐. 그럼 다시 A번으로 가서 한번 읽어는 볼게요. 갑니다. 그는 자 밑에 보니까 성각자하고 단어가 나와 있어. 성각자였습니다. 어떤 위험성이야. danger야, danger. 그럼 봐. 권력이 집중된 게 위험해? 권력이 분산된 게 위험해? 당연히 집중된 게 위험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여기서 여기 A번의 답은 concentrated가 되는 거래요. 됐지? 그래서 이렇게 좁혀놓은 상태에서 B번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풀어야 된다고. B번은 똑바로 풀어야 되지. B번은 봤더니 결국 그는 어떤 필요성을 봤대. 국가가 자 to be blended. 자, 이 정도 나는 알고 있지? blend 뭐 돼야 돼? 막 섞여야 돼. 그러니까 합쳐지는 거지. 그런데 subdivided라는 단어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세분화시키다라는 뜻인데 몰랐잖아. 근데 이건 알잖아 우리가. divide 뭐 나누다. 그러니까 합쳐져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국가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건지 둘 다 가능해. 근데 뒤를 좀 더 봤더니요. 형광펜. 바로 근거 나오네. 영어는 직선형. 계속했던 얘기. 형광펜. 굉장히 뭐 해줘야 된대? 작아져야 된대. 그럼 국가가 합쳐져야 돼? 뒤섞여져야 돼? 아니면 국가가 나눠져야 돼? 나눠져야 돼. 그래서 subdivided인데 이렇게 쓰면서 B번 선택지를 봤더니 B번 선택지가 C번 선택지까지 보게끔 좀 요구하고 있네요. 그지? 이건 이제 B번 선택지도 subdivided에서 이제 3개 쪽으로 요게 2개였고 요게 3개였지? 여기까지 읽었어야지.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정답이 blended로 나왔으면 거기서 끝이었던 거라고. 선택지상 다른 걸 갈 수가 없으니까. 알겠지? 근데 이제 C번까지 확인해야죠. 그럼 C번 갔더니 자 보자. 각각의 word가 이제 그 행정구역상의 구를 word라고 합니다. 이 단어 설명은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대표자들 각각의 그런 그 수도에 있는 이 대표자들이 어쨌든 대표자들이 resistant 이 정도는 알고 있니 우리? resistant 그럼 뭐지? 저항하는 거야. 그 다음에 response 뭐 하는 거야? 반대로 응답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뭔가 개기는 거고 씹는 거고 얘는 뭐 하는 거야? 응답하는 거야. 누구에게? 시민들에게. 이 방식으로 조직이 된. 그럼 다시 이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면 사람들 뭐 할 거야? 시민들에게. 그렇지. 저항을 하고 씹을 거고 이건 응답을 할 건데 그 뒤에 근거를 봤더니요. 형광펜. democracy. 어호. 아주 격렬한 무슨 주의요? 민주주의. 대통령이 시민들 함부로 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국민들이 두건 쓰고 나타났어. 국민들이 복면 쓰고 나타났어. IS 같아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국민한테 IS라니. 국민한테 테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그 사람들이 뽑아주면 너는 뭐니?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정답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responsive가 되는 거고 선택지가 봤더니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요. 됐지? 됐지?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뭐냐? 통계적인 즉 선택지 분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선택지 조합들을 바탕으로 정답을 풀 수 있는 패턴들을 연습을 해본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끊고요.